안녕하십니까, 유경TV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의전과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보통 우리가 의전이나 에티켓이라 하면은 무언가 딱딱하고 어렵고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부터 갖게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을 격식을 차려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데 포털 검색을 해보면은 의전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또 예를 생활 규범으로서 일상생활 속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할 때 적용하면은 예절 에티켓이라 하고, 조직, 국가 또는 국제사회 속 공식적인 관계를 적용할 때는 의전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전의 범주에는 대통령의 외국 방문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리셉션이나 만찬과 같은 연회 등이 있습니다. 격식과 품위, 그리고 권위까지 필요한 부분이죠. 외교관 TV, 알쓸외잡에서는 어렵게 보이고 아리송한 의전과 일상생활 속 에티켓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리고 궁금한 것을 풀어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외교부 의전장을 역임하신 최정현 전 네덜란드 대사를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외교부 의전장을 역임하셨는데요. 네네. 의전장이라면 어떤 직책인지, 네. 또 하시는 일이 네. 뭔지, 그리고 네. 의전장실이 하는 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네. 그 국가 이제 의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가 의전의 이제 대외 의전은 어느 정부에서나 이제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외교부 의전실은 외교부가 생겨났을 때부터 설치된 그런 이제 부서입니다. 과거를 좀 보면은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1900년부터 1906년까지 예식원이라는 이제 부서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이제 의전실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교부 직제가 이제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이제 외교부 의전실은 의전 이제 총괄과 또 의전 행사과 또 외교사절 담당과 이 세 개 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전 총괄과와 이제 의전 행사과는 실제 업무를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라의 손님, 외빈이 이제 방한하게 되면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차량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외빈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외빈 차량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도 외교부 의전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과 중에서는 의전 총괄과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과인 그 외교사절 담당과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 공관과 관련된 업무를 이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의전장은 현재 고위공무원 이제 가등급의 직책이고, 의전실을 이제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그 대외 의전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고요. 외교 사절이 어느 나라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신임장 사본을 이제 주재국 외무성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각국에서 그 의전장이 그 사본을 이제 접수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어느 주한 공관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를 접촉할 일이 있으면은 정책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접촉인 경우에는 외교부 의전실이 이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실이라는 그 부서가 네.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인 그 네. 외교 업무에 의전에 소관되는 사항, 네.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의전, 네. 대통령에 네. 관계된 그런 네. 의전을 네. 하는 네. 그런 부서인 걸로 네. 알면 되겠죠.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국가 의전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부 부처에서도 의전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제 그 의전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의전의 이제 이 국내 의전, 대내적인 면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서가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이라든가 또 국경일 행사, 또 범정부 차원의 행사, 또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업무, 또 이제 국장, 장례식이죠. 이런 업무는 이제 이 의전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대외 의전 업무는 외교부 의전실이 다른 부처나 다른 부서, 기관과
이렇게 업무를 분담할 여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의전실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은 외빈이 방한하게 되면은 외교부 의전실은 국방부, 또 대통령 경호실, 경찰청, 또 인천국제공항,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제 많은 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그렇죠.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양한 업무를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이게 네. 그 공식적으로 현대적인 의전이죠. 그게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거 이제 유럽의 그 외교관들 사이에서 외교부의 업무,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 중에 고유한 업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게 보면은 의전과 조약 관련 업무다 하는 네. 그런 말을 한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예.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업무가 중요하다 그런 네. 뜻이겠죠. 네, 네. 예. 다른 정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보면은 아니 뭐 의전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네, 네. 뭐 예. 뭔가 좀 불편하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이게 말을 할 텐데 네, 네, 네. 그래도 뭐 외교 업무에 있어서 의전이 네. 중요성은 어떻게 우리가 그냥 뭐 네.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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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앞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외교부가 대외 의전을 이제 맡고 있고요. 또 외교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조약 체결 업무입니다. 이 의전과 조약 체결은 다른 부처와 이렇게 중첩되거나 분담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래 이래 외교부의 업무로 이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외교부 업무로 남을 업무는 말하자면은 이제 의전과 조약 체결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근데 의전은 뭐 형식이다라는 뭐 또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의전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의전이 잘못되면은 국가 간 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2012년 7월에 이제 제1차 세계 의전장 회의라는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의를 해서 미국에서 열렸는데, 당시 이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환영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전에 종사하는 분들은 외교에 있어서 칭송되지 않는 영웅들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국가 간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의전이라는 부문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의전을 하게 되면은 완벽한 의전이 당연한 거다. 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열심히 계속 일을 하시라.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의전 업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숨은 일꾼들, 이제 그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의 맛,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네. 그 음식을 봤을 때 네. 먹고 싶다 예. 라든가 네. 보기 좋다 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면은 그 선뜻 음식의 이제 맛을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네. 시작하면서 또 이제 막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가 포털 검색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의전이라고 딱 하면은 네. 의전의 개념이 뭡니까? 그냥? 네, 의전은 뭐 집단과 집단, 또 조직과 조직, 또는 뭐 국가와 국가가 이제 만났을 때 이러이러한 어떤 준칙이나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 의전을 논하기 때문에 국가 의전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전에 담긴 뜻의 본질은 국가와 국가 관계뿐만 아니라 뭐 조직과 조직, 집단과 집단 간에도 적용되는 그런 담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저 의전하면은 이제 또 보통 우리 사람들이 권위를 떠올리고 네. 권위하면은 권위는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렇게 네. 말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의전도 필요 없다. 네. 뭐 그렇게 이제 하는 네. 과격한 네. 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조직이나 인간 관계에서 이제 네. 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정해진 규칙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권위주의는 없어도 없어야 되지만 네.
그래도 권위나 품위는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관련해서 아까 이제 우리 그 국가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외교부의 의정실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도 있고, 네. 또 이제 지자체도 보면은 네. 의전실하게 의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의전 담당을 하는 그런 네. 직원들에게 이제 네.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이제 요즘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의전 갑질 뭐 이런 표현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일면을 좀 이제 비판하면서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의전 갑질은 이제 비판하는 행동은 의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제가 그렇죠. 힘주어 그렇죠.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우리 사회 이제 의전 갑질이라는 그 행동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유산으로 인해서 인간 관계가 기본적으로 수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윗사람을 잘 모셔야 한다는 당위성이 이제 강조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윗사람이 소위 아랫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더욱더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또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의 그러한 기대, 또 아랫사람의 그러한 행동이 어느 선을 넘는 경우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의전 갑질로 그렇죠. 이제 표현되는 일인데요. 저는 이제 의전 갑질이라는 표현이 의전의 필요성 또는 의전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지고, 또 혹시라도 네. 의전은 나쁜 것이다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의전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름답고 격조 있는 그런 세계가 이제 의전의 세계이고요.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서로 쌍방이 이익을 보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세계가 의전의 세계라는 점,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든지 네. 선을 넘게 네,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네. 맞이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이제부터는 이제 의전이 실제로 이제 의전이 뭔지, 네. 그리고 에티켓이 뭔지를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네, 네. 조직이나 국가에 관한 것, 또는 국가 간의 예법이 의전이라고 그러면 네, 네, 예. 개인 간의 예법 그 에티켓이라고 네,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예. 에티켓은 어떻게 이제 말할 네. 수가 있나요? 그 에티켓,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제 에티켓과 이제 매너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우리 개념으로는 이제 예의 범절이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 이러한 뜻이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게 이제 의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의전을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예. 프로토콜이라는 말의 그 네. 이게 의미라든가 유래는 어떻게? 네, 그 프로토콜은 이제 어원이 그리스어입니다. 이제希腊어고요. 네. 프로토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 콜렌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이렇게 붙인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는 이제 어떤 이 문서의 뭉치에 별지를 붙여서 그 별지에 이 문서의 목차라든가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이제 적어 놓기도 하고, 또 그 별지의 맨 앞에 붙이는 별지에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보증한다 하는 또 그런 내용을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관행에서 프로토콜 하면은 뭔가 권위가 있고 또 뭔가 믿을 수가 있고 뭔가 지켜야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컴퓨터들 간에도 이제 그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의 집합을 또 프로토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무언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으로 이제 뜻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네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일을 다 해놓고 네. 그것을 마무리 짓는, 네네. 완성을 시키는 그게 네네. 이제 하나의 이제 네. 프로토콜의 이제 네네. 개념이 네네. 거기서 나왔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개 의전, 이 네. 프로토콜을 말하게 되면은 그게 네. 서양에서 이제 유래된다 하는 네. 그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말을 네. 하는데. 예. 그럼 서양, 특히 네. 이제 뭐 유럽이죠. 네. 유럽을 네. 중심으로 한 예. 그런 이제 지역에서 이 의전이 네. 어떻게 발전을 해왔습니까? 네, 의전을 이제 국가 간 관계로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의전은 이제 국가가 등장했을 때부터 의전이라는 생각과 그런 제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 서양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세가 끝나고 네. 이제 근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중세는 대개
우리 서양사에서 학자들이 476년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던 한 1000년 기간을 중세로 보고 중세가 이제 근대로 넘어갈 때 중세는 뭐 이 분권 사회였지 않습니까? 장원 제도에 입각해서. 근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소위 절대군주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절대군주라는 거는 이제 위엄과 위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절대군주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모든 국가, 모든 군주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그런 국가 간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절대군주 시대라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의전이 뭐 좀 더 강조되고 또 의전이 이제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의전이 아주 자리를 잡게 되는 게 바로 이 절대군주 시대에 관련이 깊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의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을 생각할 때 동아시아에서도 훨씬 더 오래 전부터 그런 기능이 있었고 또 아주 그 복잡한 체계를 그 체계의 복잡성을 갖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동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질서를 보면은 네. 이 동아시아에서는 네. 일단 예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덕목이 네, 예. 이제 우리 그 인간들이 네. 사회 속에서 네. 지켜야 될 그런 네, 것으로서 네. 자리 잡은 것이 꽤 오래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네, 예. 하나의 그런 예. 가지 되는데 네. 요 동양에서의 그런 이게 이제 서양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전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한번 다 여러분 아십니다만 이게 예. 이제 그 예라는 예, 글자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후한이라는 예, 왕조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서기 25년부터 220년까지 후한이 있는데 그 당시 나온 그 설문해자라는 한자에 대한 그 해설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게 예자인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땅 귀신 기자입니다. 예. 여기 이제 풍년들 풍자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예라는 글자는 그 땅 신한테 예. 풍년을 기원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라는 글자의 출발은 그 제사라든가 이제 의식의 뜻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 예라는 글자 개념이 이제 유교에 와서는 어떤 그 상하 관계를 정하고 좌우의 어떤 분별을 해서 어떤 질서를 이제 유지한다 하는 이제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추구해야 되는 실천 원리라든가 목표로까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 다 뭐 이렇게 과거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제 한나라 무제 때 동중서라는 이제 그 신하가 건의를 해서 유교를 이제 그 치국의 이념으로 이제 삼게 되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또 일본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유교가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사회의 지도 원리로 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 것이고, 이 유교가 갖고 있는 인간 관계의 근본 전제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질서를 이제 만들어내고 자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실천 윤리로 봤다는 게 이제 유교입니다. 그런데 뭐 이 모든 게 고착되지는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유교도 동아시아에서 이제 많이 그 위상이 변하고 있죠. 근데 유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유교에 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분이 많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999년에 그 김경일이라는 그 이제 교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논지는 이제 유교에 담긴 여러 요소 중에서 오늘날에 와서는 적절치 않거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의전 갑질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이런 예의 근본 개념 거기서 나오는 인간관계의 그런 수직적인 인간관계 이러한 것이라 어떤 배경적인 문화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예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더 보면은 네, 그 그렇습니다. 엄격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네, 네, 예. 심지어는 이제 조선 시대에 네. 들어와서는 이제 네. 국조 오례이 해가지고 네, 네, 예. 아예 그 이 네. 국가의 하나의 네. 근본 규범으로서 네, 네, 예. 심지어는 이제 그 일반 가정에까지 네, 네, 예, 그것을 그렇습니다. 이제 규율하는 네. 그 네. 규범으로서 네. 삼았는데요. 네, 네, 예. 조선 시대 그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네, 지금 뭐 제가 우리 이 대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이 예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고 모든 분야에 대한 지도 원리가 됐죠. 그래서 예를 어떻게 갖추느냐.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갖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강조된 것이고요. 조선시대에 와서 이 예라는 걸 법전화하기 위해서 이제 세종 때 시작이 돼서 성종 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국조오례의라고 그래서 5가지 이제 나라의 기본이 되는 예를 이제 망라해서 정리한 것이죠. 예,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의 제사입니다. 국가 제사를 어떻게 이제 거행할 것이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4대의 예를 어떻게 이제 갖추느냐,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의 혼례라든가 또 세자 책봉, 또 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국장, 이러한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예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신, 외국 사신에 대해서 어떠한 예를 갖출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군사, 군에서의 어떤 예라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게 마지막 5번째였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례라는 게 또 있죠. 가정의례는 이제 4개의 부분입니다. 우리 성인이 되는, 또 그다음에 혼례가 있고, 또 이제 그 장례, 우리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사. 이 4가지도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은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모든 이제 사회로 확대가 된 것으로 돼서 우리 생활을 많이 이제 이렇게 아주 크게 영향을 주었죠. 이 전통 의례가 이제 우리 60년대 하루바삐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이제 허례허식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69년 3월에 정부가 이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의례, 혼례라든가 상례, 특히 뭐 제례를 아주 대폭 간소화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취했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예의 규범을 이제 정하는 그런 거죠. 이제 조선 시대 보면은 이제 그 대외 관계도 중시해가지고 뭐 4대 교린이라고 하나요? 그 담당하는 부서를 예조로 정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대외 관계도 예를 그렇습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한다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보면 참 대단한 그 같은데요. 그 외교부에서 그런 이 예조가 정말 외교부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이 수직적인 관계, 예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이제 국가 간의 관계도 적용이 돼서 예조에서 이제 대외 관계를 이제 담당한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결국 중국과의 그런 4대 관계, 또 일부 주위 국가와의 관계를 이제 예조에서 담당했는데요. 국가 간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직적인 관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아시아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그 존재가 워낙 이제 덩치가 컸고,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국가의 수가 적다 보니까 다원적인 그런 어떤 접근이 이제 좀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한마디로 행위자가 수가 적고, 행위자가 수가 적은데 그 중에 한 행위자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 예라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그런 예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 결과 이제 예조에서 대외 관계를 이제 관장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렇네요. 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라는 거, 기본적으로 예라는 것은 이제 수직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리를 정하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라든가 지금 말하는 의정이라는 것은 각자에 맞는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서열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적인 수직적인 인간 관계에서 오는 서열은 신분이라든가 뭐 계급이라든가 연령에 따라서 고착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전 서열이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거행함에 있어서 결국 이제 의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아름답게 거행하는 게 의전이라고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행사를 하려면은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자리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이 구조적으로 네. 서열이 필요한 것이죠. 네, 예, 그러한 서열이 이제 의전 서열이고 네, 이 의전 서열이라는 것은 고착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시적이고 그렇죠. 그 순간순간의 행사를 위해서 네, 정하는 그런 어떤 이 순서를 이제 의전 서열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거 이제 네. 그 듣다 보니까 예, 생각나는 게 네. 이게 상당히 젊은 시절에 이제 배웠던 그 의전 관련해서 서양에서 네. 의전 그 서열이 어떻게 정착을 했는가 네. 네. 하는 그 예를 드는 게 네. 영국에서 어떤가요? 네. 그 음. 대사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파견돼 가지고 네, 주재를 네. 하는데 네. 네. 예. 어느 행사에 이제 그 대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예. 마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예. 예. 다른 나라 대사가 가고 그러니까 네, 먼저 네, 가려고 예. 이제 뭐 네. 예. 마차 경주를 네. 하다시피 네, 해서 네. 예, 예, 그걸 하게 예.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 결투까지 하는 싸움까지 네,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네. 서열을 매기고 서열에 네, 따라서 네, 네. 자리를 잡고 네, 네. 줄을 세우고 네, 하는 네, 것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네. 평화를 위한 거고 네, 네. 예. 싸움이 나지 않겠는 네, 네, 예. 그런 거 아니겠나 네, 싶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는 우리 의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의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어떤 군주가 뭐 연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먼저 가려고 대사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뭐 불상사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네.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 주재한 기간이 긴 사람을 좀 더 높은 서열로 우리가 대우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어느 주재국에 있는 대사들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그 수도에 있었던 사람을 서열을 높은 것으로 하는 그런 네. 이제 하나의 규칙 준칙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렇죠. 네. 나라의 뭐 크기라든가 네. 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유럽에서는 이제 그 30년 전쟁, 네. 이제 그 종교 신구교도 간의 갈등 충돌, 네. 1618년부터 48년까지 그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지은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예. 끝나고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근대 국가 간 체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국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모든 군주, 모든 국가는 동등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꾸려 나가는 것이죠. 네. 그 서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네. 좀 다음에 또 네, 여쭤보기로 네, 하고 네, 네, 예. 의전이 이제 뭐 의전이 이제 상식과 그 네, 배려가 기본이 된다 네, 네, 그런 예. 말을 들었는데요. 네, 네, 예.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의전은 하여튼 본질적인 목적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려에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거를 감수한다는 이제 이런 배려가 이제 쌍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의전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그 첫 번째 배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잘 하시는데 두 번째 방향의 배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뭐 제의하는 일정이라든가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좀 최대한 수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간혹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했던 게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상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거는 결국은 답이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이 인간 사회에서 누구나 갖는 생각이기 네. 때문에 의전의 세계라는 것이 예. 상상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네. 상식에 입각하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의전이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사고라든가 무슨 상황이 악화되는 걸 보면은 네. 내가 지금 배려를 했을 때 네. 나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네, 하는 그런 네, 이제 그 네, 생각이 네, 이제 먼저 네, 나오게 되면은 네, 네, 이제 좀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예. 에티켓트라는 것은 어떤 이미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립된 것이죠. 예, 예.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너라는 것은 그 규범을 우리가 각자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체화해서 예, 실천에 옮기는가 그런 예.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는 에티켓이 없다. 예.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죠. 예, 그렇죠. 그는 에티켓을 모른다. 예. 그래서 네. 매너가 없다. 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아주 그냥 네. 예,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네, 네, 예, 네, 이해하기 네, 좋네요. 네 사람이 예. 택시를 탄다든가 예. 고용된 예. 운전원이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네, 예. 이런 이제 예, 예. 뭐 굳이 이제 위치를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행 중에 한 분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 조수석이 가장 상석이라는 점 제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